자, 2024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오늘 수요일, 화요일이죠? 그냥 방금 화요일이라고 그런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에요, 화요일이요? 오늘 수요일이요. 여기 화요일이라고 써가지고 네, 저는 네, 화요일이라고 네, 그런 다음에 네. 내가 요일이 왜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건 기만 잘못입니다. 네. 오늘 27일은 맞죠? 28일입니다. 네, 28일이에요. 28일입니다. 29일까지 있습니다. 예, 맞아. 아, 이건 윤년이죠. 미안합니다. 네. 아직 제정신이 아닌가 네. 봅니다. 아직 시차가 안 돌았나? 네. 뭐 잠깐 잤다가 막 지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2월까지는 좀 그래도 되지 않나요? 네. 아시안컵 한 달 고생하고 그쵸, 왔는데. 이제 뭐 네. 근데 뭐 안 돌아도 상관없어요. 뭐 사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또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맞나?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찬우 형처럼 아예 시계를 6시간 뒤로 돌려놓는 것도 건강한 삶이야? 난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일정한 삶이 좋은 것 같은데? 규칙적인 삶. 그러니까 약간 낮밤이 바뀌면 그게 왜 의사나 건강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그게 좀 좋지는 않은. 안 좋죠? 네. 왜냐면 햇볕을 받아야 돼요. 사람도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는 일어나나 집 밖을 안 나가면 햇볕을 안 받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집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제가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는. 어쨌든 좀 일찍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늦게 알아서 네네.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서 오전에 무슨 뭐 의자 저기 AS 맡길 것도 있고 오실 분도 있고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일어났거든요. 뭐죠? 머리카락이 더러운 머리카락이. 10시 정도에 이제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때 일어나도 어차피 집 밖을 안 나가면 햇볕을 못 받잖아요. 그런다고 무슨 이 추운 겨울에 네. 창문 열어놓고 무슨 광합성 한다고 이렇게 햇볕 그럴 쬐고 수도 있을 것도 없으니까. 아니고. 예. 그때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아침형 인간이 다른 점은 과학이 우쭐댄다는 점이다. 아 맞아. 그 왜 약간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취급하잖아요. 네. 이거지. 아직도 자? 이런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일 때문에 완전히 낮밤이 뒤바뀐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만약에 2-3시까지 잠을 자면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랑 뭔가 업무를 하기는 좀 힘들긴 맞아요. 해요. 그건 힘들어요. 근데 그때쯤 일어나면 뭐 좀 깨려고 그러면 뭐 은행 업무도 보기가 어렵고 맞아요. 뭐 요즘 뭐 대부분 외부로 한다 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나.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낮밤이 바뀌어서 산 사람이거든요. 해외 축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네.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일하는데 편해요. 글 같은 것도 밤에 쓰면 더 잘 써줘.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낮에 일어나면 괜히 빈둥거리게 되고 낮에는 그리고 이제 밤에 일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아침 8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식사밖에 없어서 그럼 그때라도 같이 좀 밥을 네. 먹자.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때 막 삼겹살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어우 좋네. 그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네. 네. 그렇게 받으시면 제가 뭐가 아니 돼요? 왜냐면 낮밤이 바뀌고 나서는 네. 그 낮밤이 바뀌었을 때는 아침을 안 먹어요. 맞아. 네, 점심 저녁만 제 끼고 먹었거든요. 가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으니까 살도 찌고 있고 그리고 생활 리듬이 깨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처가댁은 다 아침형 인간이니까 가끔씩 제가 좀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나 봐요. 왜냐면 나는 새벽에 일하고 갔다 왔지만 그치. 일하고 갔다 왔는지 모르잖아요. 남들 잘 때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잔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주 형의 말을 요약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건 처가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처가가 삼겹살을 너무 많이 차려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편집이 어떻게 이건 라이브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편집이 안 되나요? 네. 아유 너무 행복하다. 네, 나도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었었다. 이건 집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하는 것 그래서 같은데. 그런 네. 좀 있죠. 그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가 4시 반에 일하고 엄마가 5시 반에 아니 일어나요. 근데 4시 와. 반에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4시 반에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 6시는 돼야 TV도 뭐가 나오고. 근데 일어나. 예전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되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 있고, 그 특히 남자분들, 아버님 네. 분들 보면은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혹은 이제 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진짜 5시면 일어나. 꼭두 새벽에 일어나. 근데 그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걸 보고 자라니까 물론 닮아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때 그냥 일어나서 일반적인 게 생활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는 다 일찍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해외 축구 일하다 보니까 이게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실 수면 시간이 그래서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집이 깨 있으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안막하고 저한테는 조용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움직임이 있잖아. 그럼 나도 그때 그냥 일단 깨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예민함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어쨌거나 아직 환희 형은 이틀간은 시차 적응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익스큐즈가 된다. 네. 또 3일절도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만 정상으로 돌아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낮에 일어나면 사실 느끼는 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루가 좀 짧다는 느낌은 갖게 돼요. 아, 그치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밤이 되면 하루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밤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밤부터 이제 술 때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하루가 뭔가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방을 가야 되거나 이럴 때는 뭐 오전에 이제 기차를 타거나 뭐 비행기 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형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하루 되게 길죠. 7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뭐 8시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하루가 엄청 길고 고단합니다. 대신 다 끝나고 네. 와 아직도 꽤 시간이 많이 네. 남았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저는 그 유럽 감성 중에 유럽에 놀러 갔을 때 해가 막 9시에 지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더만. 시계에 맞춰서 네. 가는. 근데 그런 너무 부럽긴 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해봤자 8시 전에는 거의 지잖아요. 여름에나 그 정도 네. 여름에 돼야. 근데 유럽은 진짜 한 9시 반까지 한 5시 느낌으로 가는 너무 좋던데, 그런 게 진짜 그게 약간 이득 보는 느낌? 제가 그냥 여행으로는 처음 유럽을 작년 5월에 갔다 왔잖아요. 영국. 그 파리 파리 갔다 왔을 때 그때가 10시 정도까지 느낌이 체감이 우리나라 그 초저녁인 거예요. 맞아요. 대여섯 시 뭐 그 정도. 근데 그때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도 화나니까 기분이 너무 묘하고 좋은 거야. 야 거기는 맨날 낮술이네. 그래서 와, 이 맛에 여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긴 거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 갔을 때 점심시간에 다 그냥 낮잠 자죠. 공원 나와서 자고 막 그러거든. 그런 거 봤을 때 부럽고 그랬었는데. 맞아. 파리 갔을 때 느낌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유럽 중에서 파리 갔을 때 느낌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겁냈어요. 쥐, 벌레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올림픽 준비하느라 생각보다 요즘 신경을 진짜 많이 써서 맞아. 그래야지. 청결은 꽤 좋다고. 맞아. 그러니까 좀 더 전에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다라고 그랬는데 저 지하철 많이 탔는데도 비교적 깨끗하더라고요. 뭐 여튼 자, 뭐 다른 의미로 이 오프닝 토크를 좀 했는데 오프닝 토크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본론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환희 형이 이제 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또 주말에 금요일 날 엄청 추워진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영하 한 8도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영하 8도? 네. 3월 1일 영하 8도. 아니, 근데 보면 3월에 꽃샘추위 한번 와. 맞아요. 항상 와. 한번 추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 추운 건 꽃샘추위 같진 않고요. 그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아, 내일 비 그러면서 이제 와요? 아하. 기온이 떨어진다고 비 오면 하더라고요. 기온 확 네. 떨어졌고. 아하. 네, 캠핑 갈까 생각하고 날씨 지금 막 찾아보고 네. 있는데 혼자 가세요? 아니면? 형? 혼자 가야죠. 아. 네.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딴 사람도 힘들잖아. 그죠? 그래요? 평시기도 힘들고. 그럼요. 개막하는데 가야죠. 춥네. 좀 따뜻했으면 좋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K리그 개막 때 따뜻하게 개막한 적이 없지 않았어? 항상 현장 가면 개 추워. 아니면 2월 말에 개막했을 때도 추워요. 그치. 네. 현장은 춥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야. 4월까지 춥습니다. 4월까지 여러분. 현장, 네, 아마 추워요. 여기 현장 가신 분들은 네. 다 느끼시겠지만 추운 데라 특히 뭐 문학, 인천 이런 데는 진짜 너무 춥고 형 문수잖아 이번에. 네. 엄청 추울 텐데. 추울 것 같아요. 그래 남부라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춥지 않나? 아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영덕 갔다 왔거든요. 추워. 그래 추워. 서울보다 더 추웠어 영덕. 아. 영덕? 네. 뭐 이런 축구 애들 축구 때문에 애기들. 네, 애들 축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와 영덕 갔는데 엄청 추운 거야. 바닷가라서. 왜 이렇게 춥지? 막 그랬는데 그날 서울은 낮에 한 10도까지 올라가서 되게 따뜻했거든요. 아. 포근했는데 그래서 나왔을 때 옷이 덥다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영덕 날씨 내가 미리 보고 가서 그때 안에 어쨌든 내복을 입었거든요. 아, 네네. 내복 입고 갔었는데 딱 가서 하는데 내복 입고 오길 잘했다. 어. 너무 춥다 진짜. 뒤에 난로를 갖다 줬는데도 추웠어. 그래 추워. 그렇습니다. 앉아 있으면 계속 그 한기가 올라오잖아요. 경기장은. 네. 자, 오프닝 토크를 해봤고요. 요 다음은 이제 어메이징 크파. 요 아마 정식 감독 선임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협회 얘기를 주에 그래도 한두 번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정 코너인가요? 예. 어제 기준으로 히든폴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네. 황선홍 감독이 네. 대한민국 대표팀 임시 감독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있을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게 이제 파리 올림픽이란다. 파리 올림픽 맞지? 맞죠. 네.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예선 역할을 하는 네. 거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조별리그 대진도 쉽지 않아요. 일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네. 쉽지 않은 상황에 4강전 안에만 들면 우리가 나갈 수 있다지만 어려운 상황.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올렸던 영상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서 그렇지 황선홍 감독의 감독 커리어는 내리막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서울에서는 정말 좀 좋지 않았고 대전에서도 결국 안 좋게 이제 나온 셈이기 네. 때문에 대전 이후로는 커리어가 이거 이 정도면 이제는 일단 좀 큰 소위 말하는 큰 클럽들 기업 구단들에서는 감독직 하긴 좀 어렵겠다라는 평가였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23세 이하 대표팀 맡았을 때도 썩 우호적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더 솔직한 심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황선홍 감독 선임에 대해서 리스크가 되게 큰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의 감독 커리어로 봤을 때 임시지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감독인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공백이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시선을 바꾸면 그 생각은 해요. 엄청나게 비이성적인 판단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KFA 명단 안에 들어간 건 맞으니까. 다만 명단이라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박항서 감독이 있었는데 임시 2경기라면 박항서가 어떠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다. 왜냐면 무직이었던 분이니까. 거의 다 상대가 태국이고. 태국이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 얘기는 저는 뭐 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맞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6월에 있는 2차 예선 아직 아예 끝까지도 그러면 싱가포르랑 중국인데 그죠? 그것도 보면은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 베트남 감독 오래 했을 때 중국이랑 싱가포르랑 다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넉넉하게 외국인 감독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감독 선임을 한다면 9월 이전까지만 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6월까지 맡겨도 그렇다면 박항서 감독 큰 문제가 있지 4경기 않다. 맡기는 거 그렇게 어렵겠죠. 그리고 그 4경기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3차에서 못 나간다? 근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 멤버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다만 그 누가 되더라도 이미 협회의 감독 선임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돌아가는 건 언제나 아프기 마련이니 그럼 여기서 협회가 이 이후부터 해야 될 거는 그게 지금은 황선홍이고 만약에 뭐 설사 박항서가 됐다 하더라도 코칭 스태프를 어떤 식으로 좀 밀어줄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황선홍 감독 선임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협회를 바라보면서 황선홍 감독이 잘해주길 바라야 된다. 그거 말고 지금은 약간은 메인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계속 정몽규 회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미 정몽규 회장은 시선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이번 1년의 아시안컵 사건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 관련돼서 나왔던 이야기들의 좀 진상은 실제로 어느 정도였을까?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피셜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어떤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려오면 그게 진짜 장난인지 조금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 팩트에 근거한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올리든 그냥 그거를 다 믿고 진실이 되죠. 다 진실이 되고 그걸로 정정하고 만약 글을 삭제해도 계속 그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심지어 제 느낌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기사까지 살짝 쓰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취재가 아니라 저는 그거 안 받았어요. 살짝이 아닙니다. 그냥 더 많아요. 그래서 전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떠도는 루머인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루머를 그냥 기사로 쓰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 제 느낌에 어쨌든 저희도 제가 이중 막내인데 저도 축구 쪽에서 이제 10년 이상이 있어서 어떤 분들이 취재력이 있고 그래도 현장에서 돌아다니는지를 알아요. 그분들의 성향과 별개로 이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소스가 있어서 듣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가운데 현장에 안 오는 분들도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웹상의 루머가 기정사실이 되는 경우가 이번에 많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평론을 하고 이걸 평가를 하고 비판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지만 거기에 이제 약간 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과장돼 있는 사실을 이제 주장의 근거로 넣어서 말하는 게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출처가 이제 웹상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뭐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말을 흘리고 다닌다는 느낌을 되게 강력하게 받고 있거든요. 나는 좀 일부러 흘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감독 후보가 있다 치면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됐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흘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어떤 루트로 흘러왔는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우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거는 근데 궁극적으로 협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치. 그렇죠. 80%는 진짜고 20%가 가짜 뉴스야. 근데 그 20%도 아니라고 말해봤자 아니야, 그거 맞을 거야. 이렇게 치부되기 때문에 이거는 협회의 신뢰도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맞아, 그건 맞아. 넓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저도 몇 개 정정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예. 제가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협회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 상황에서. 그러냐면 여기 이 상황에 김한은 지금까지는 환카콜라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정하죠. 그러면 한순간에 환희 형은 협회 저 편이네. 새끼 협회 옹호하네. 뭔 소리 네, 들었나? 그래 너 그렇게 막 그 삐딱선 타다가 어디서 한번 압박 받았나 보다. 한순간에 환희 형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형이 정정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그냥 내가 아는 거랑 완전히 반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치. 그걸 항상 마음속에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에 어떤 컨텐츠를 찍을 때 작년에 협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제 별 23 샵 별 23 우물정. 그걸 전화 와서 발신자 했는데 표시한. 내가 이거 아마 그냥 지방 협회에 계신 아니면 또 지방 협회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신 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협회가 나한테 별 23 샵으로 전화했다라고 와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 협회 사람은 할 리가 없다 그랬어. 협회 사람은 나랑 어느 정도 얼굴 본 사이인데 그렇게 내가 목소리를 아니까 형이 말이 안 되고. 추정컨대 지역 축구인이 아닌가 싶다 정도로 얘기했어. 했는데 이게 마치 야 협회가 전화하잖아 김한한테 별 2, 3 샵. 그래서 내가 이거 말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와전돼서 왜냐면 지금은 포커싱이 협회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의 약간 이제 뇌를 듣는 얘기를 바꿔가지고 협회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또 느꼈고 최근에 이제 좀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런 느낌 때문에 환희 형이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 드릴 건 아니지만 뜬금없는 소문들이 뭐 김하늘에게 돈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뭐 김한 결혼설 뭐 이런 거? 그건 안 돌더라. 왜 그러는 거야? 좀 돌 법도 하거든. 그건 왜 안 도는 거야? 그럼 내가 아니요 할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할게요 맨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가족학관에서 그거 있어요. 이구동성이라고. 김학구 하는 그 한 달이 전에서 들어오면은 결국 여기서 처음에 제시받았던 월과 완전 다른 말을 하죠. 거. 그다 진짜 그 게임 기가 막힌 게임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랄산맥이 불알산맥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들리게 만든 것도 기가 막혀. 왜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듣는다는 걸 딱 보여준 거거든. 그게. 되게 풍자적인 게임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80%만 믿으세요. 20%는 애매한 거짓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20%인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찝찝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는 그래서 협회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면 예전에 이거 했어요. 협회가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맞아. 협회 안에. 맞아. 그거 히프에서 우리 했었어. 그래서 오해를 받은 거는 정정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서 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냐면 협회의 말은 100% 구라로 지금 치부되기 때문에 난 이게 너무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협회는 지금은 비판받지만 언젠가 우리나라 축구가 다시 올라섰을 때는 협회 또 칭찬받을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신뢰도를 회복해서 제발 협회가 오피셜하게 요거는 말이 안 되고 요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 맞습니다. 중심을 잡아야죠. 해야 빨리.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없어가지고 저도 말할 때 되게 답답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그 기사 났던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다 거부했다는? 일단 그 기사가 있던데. 맞아, 봤어요. 클리스만 감독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다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네,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관련된 돈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게 실제로 요청을 했고 정말 거부한 게 맞다면 이거 마냥 거부 끝까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10월에 있거든요. 네. 10월에 국정감사가 있는 건 이제 총선을 하잖아요. 그럼 총선을 하고 나면 이제 새로
대거 새 인물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이 문화관광체육부 여기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 무조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딱 축협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뜰 수 있는 그 약간 먹잇감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정감사 때 아마 이 문제가 표면 아래 있다가 만약에 근데 그 상황이 올림픽에서 한국팀이 좋은 성적을 못 거뒀거나 혹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올림픽도 못 나갔어. 그럼 뭐. 근데 이게 정치가 관여했다고 피파가 판단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국정감사는 몇번 했어요. 프랑스 대표팀 문제도 이제 정치가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피파가 축구에 정치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대표팀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여기서 관여를 안 하면 정치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정치가 관여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황선홍 임시감독이 임명되는 그 과정 자체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판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이고 올바른 길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상한 길을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황선홍 감독을 어떻게 선임을 했고 어떤 식으로 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맞는 얘기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황선홍 감독 선임 관련돼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축구를 좀 봐오신 분들은 대표팀 상황에 그게 연령별 대표팀의 대회가 있다 하더라도 연령별 대표랑 A 대표팀을 병행하는 일이 아주 없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은 뭘 걱정하냐면 얘네가 이러다가 이거 또 정식 선임으로 쓱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올림픽 대표팀 사정이 좋지 좋지 못해요. 그때 대회도 어렵고. 네, 그 가운데서 황선홍 감독을 빼서 임시 감독으로 시킨다는 건 마치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은 올림픽 가는 게 당연시 여기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전혀 아니긴 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아시안컵 중간에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많은 보도가 있었고 많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A라는 팩트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 무슨 먹이 사슬이 이렇게 늘리듯이 막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뭐가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양념 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 묘하게 틀리게 들어가는 게 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썼는데 내가 굳이 뭐 내가 지금 기자도 아닌데 기자의 기사를 내가 정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감지가 돼서 언젠가는 요거는 아니었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겪었잖아요. 연예계 일도 그렇지만 3년 뒤에 5년 뒤에 그거 아니었네. 그거 아니었네. 실제로는 아니었다. 뭐 얘기 그런 나올 수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있지 않을까. 몇몇 개가. 한 1, 3년 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근데 생각이 이건 되고. 결국 다시 돌아가서 협회가 결국 중심을 못 잡고 맞아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말 갖다 붙이는데 협회는 아예 말을 안 하고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말을 해봤자 뭘 해도 욕먹는다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닌데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게 너무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이게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쪽이 있는가 반면에 마치 무슨 협회 관계자인 것 마냥 좀 잘못된 정보를 좀 흐르면서 맛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간 보는 거거든요. 네. VPN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자초한 건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를 흘리는 분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제 협회와 강화위가 얘기하는 건 오피셜하게 모아서 강화위 브리핑할 때랑 협회 발표할 때 제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신뢰를 지하실에서 최소한 1층으로는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근데 벌써 채팅 나오죠. 축협편 오지게 드네. 그거 봐. 이거는 전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전혀 이런 소리가 아닌데 이런 말도 못 하는 게 막 100% 지금 협회는 악이기 때문에 1%의 거짓이 있어도 그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협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뭘 다양한 세력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회사 대기업 저 안 다니다 보면 서로 뭐 라인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축구계도 있는데 되게
심합니다. 심지어 뭐 있겠죠. 협회뿐만 네. 아니라 클럽 팀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유소년 업계 있잖아요. 있지 다. 얘가 이 클럽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클럽이 죽어야 내가 돋보이는 그런 거 있으면 네. 대부분은 그냥 속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걸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구 쪽에서 뒤에서 음해하고. 근데 이거는 일반 사회도 있고 어디나 있죠. 어디나 있잖아요. 있죠. 음해하는 세력, 뭐 없는 말 지어내고 아니면 있는 사실을 교묘하게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부에서도. 이게 되게 뭐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거죠. 이거는 축협이 자초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맞죠.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자초를 해서 신뢰도를 잃으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뭘 바라냐면 이제부터는 자꾸 흔들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게 돼요. 너네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그게 아니면 너네는 옹호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뉴미디어가 옴짝달싹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원하는 이야기를 쭉 그냥 계속 따라가. 그러면 나중에 진짜 생각지 않은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협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식 감독이 제대로 선임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너무 잘못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오보나 썰들이 나온 것들도 이들이 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를 얘기한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몇몇 아주 소수입니다만 그분들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봐요. 협회를 벌써 옹호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협회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협회를 또 욕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식 감독 선임이랑 올림픽까지 가야 마무리되고 돼요. 네, 정식 감독 거기까지 선임이 누가 되느냐까지 사람들이 계속 주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콩고물을 가십으로 받아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이 상황에서 야 니네는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욕만 하라니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길게 봤을 때는 축구적인 발전을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사실 중심은 우리가 잡아야죠. 부풀려지거나 혹은 잘못된 혹은 진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큰 틀에서 협회의 잘못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몇몇 가지 잘못된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들인데 야 큰 틀에서 대해서 없으니까 야 지역적인 이것도 다 니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얘기는. 하여튼 뭐 그렇다. 네. 예. 저는 이래서 대표팀 얘기를 또영지 TV에서 잘 안 해요. 잘하신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혼자 하기 좀 그것도 그렇고 내가 부담스럽긴 해. 내가 뭐 내 친분이 있는 어떤 기자한테 어떤 내용을 들었어. 근데 사실 그게 팩트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을 또 안 시켜줘. 확인하기 어렵죠. 우리가. 확인이 거의 안 그럼 된다고 그거 갖고 봐야죠. 얘기했을 안 된다고 때는 봐야죠. 예. 또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표팀 경기는 같이 보지만 대표팀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사실 나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그 친구들은 나를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알겠죠. 알죠. 이번에 이 과정들이 나는 이거 황선홍 임시감독 되는 것까지도 마음에 안 들거든. 네. 이거는 누가 되길 바라셨나요? 저는 이제 박항서 감독도 생각해봤고 근데 황선홍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황선홍 감독의 능력을 떠나서 황선홍 감독에게 너무 큰 짐을 주는 듯한 느낌이 그쵸, 들어서 그건 맞죠. 일단 올림픽 대표팀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감독을 꺼내서 임시감독 시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황선홍 감독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서울 대전에서 실패한 다음에 말 그대로 자기의 그 지도자 생활에 한 수를 던진 거거든요. 23세 이하 대표팀이. 그랬죠. 왜냐면은 이전까지의 포항에서의 활약을 봤을 때는 황선홍 감독은 대표팀급이었는데 포항에서만. 네. 근데 서울이나 대전에서 안 좋았으니까 23세 이하 대표팀 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약하자 이 생각이었는데 사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지만 아시안게임은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보다는 선수들의 공격력도 선수 개개인의 좋았고. 능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임시감독을 맡겨버렸으면 만약의 경우 임시감독을 와서 임시감독 하는 동안 또 안 좋고 올림픽 대표팀이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 거냐 이거죠.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형 채널에서 해도 되겠는데요? 이 왜요? 정도면? 이 정도 얘기는 뭐 충분히 되겠는데요? 전혀 할 수 있잖아요. 비이성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말 잘하시는데요? 사실 출처가 애매모호한 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썰을 넣지 않았는데 썰이 저는 아니잖아. 형 생각만 한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혼자 방 안에서 이런 거 하면은 네. 조회수 엄청 네. 올 거고 막 구독자도 엄청 늘 텐데.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지금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눈치를 보려면 똑바로 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정식 감독 3월에 한다 그래놓고 5월에 한다고 바꾼 건 전체적인 상황을 눈치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건 눈치를 봤으면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눈치를 보다 마는 건 또 뭐야. 아니, 눈치를 똑바로 봤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형 그나마 봤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 임시로 튼 그나마 거죠. 봐서 임시 감독으로 방향 바꾼 거야. 형 집에서 혼자 부담스러우면 강하지 않고 조금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를 형식이랑. 만들면서 말은 좀 세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너무 화나 있으면 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댓글이 너무 많이 돌아온다 그러면 이렇게. 형식이한테는 좀 그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납습니다. 그 친구도 가만히 화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이렇게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 아니 평식이는 이제 영주 형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할 거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요? 평식이가? 아래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했길래? 그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대통령님 강영욱 강영욱 씨가 씨. 네 유튜브 하는 거에서 제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냥 85년생. 아 그렇구나. 동갑. 동갑. 근데 강아지가 얼굴을 막 핥으면 어. 강아지가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평식이가 날 핥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눈이 근데 그런 거 있다. 핥다가 내가 이렇게 정색하고 보면 강아지도 핥다가 정색하고 멈추거든. 그 둘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다시 핥더라고요. 핥으면 복종하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그거래. 약간 아유 귀여워 아, 귀여워 그래요? 이런 거래. 그렇습니다. 네, 너는 약한 존재니까 내가 좀 보살펴 줘야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이래 그게. 네. 우리가 낮밤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새벽 5시나 6시쯤에 일 끝나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딱 자서 2시간 뒤쯤에 뭔가 나도 모르게 막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아, 살이 쪄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눈 떠보면 평식의 엉덩이가 얼굴에 이렇게 있어요. 엉덩이가 보통 몸 쪽으로 가는 경우는 되게 친근함을 나타내는 경우인 경우가 많긴 한데 네. 걔가 꼭 변을 놓고 나서 네. 다 끓여보는 모르겠습니다. 내 얼굴에다가 이게 비비더라고요. 휴지로 생각하나 형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제 눈 다락기가 좀 나가지고 네. 다래끼. 네, 그래가지고 안과 갔거든요. 안과 가서 이게 눈 다락기가 난리가 없는데 강아지가 핥아서 그런가요? 강아지가 엉덩이를 대서 그런가?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네. 원래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순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얘기하려던 걸 다시 종합하면 지금 대세의 흐름 중에 엄청나게 잘못된 건 없으나 몇몇 가지가 과장돼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너무 꽂혀서 이게 얘기가 되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본질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치. 지금은 협회를 견제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정식 감독이 누가 선임되는지 정상적인 루트 안에 선임되는지를 봐야 되고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ADF팀에 왔다지만 23세 이하랑 올림픽은 중요한 대회예요. 그거 역시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협회가 해왔었던 일들은 사실 조금 관심에 벗어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요. 지금 보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솟지만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기관이 뭘 말해도 안 믿는 상황이 됐다는 거는 본인들이 만든 거야. 이거 엉망인 너무 거지. 진짜 네. 자업자득이라서 그래.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해요. 중요한 순간에 다 그거는 저기 잘 모르겠다고 거절하고 얘기 못하 알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한순간에는 또 어떤 그 관계자가 그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한번 저 멀리까지 갔다 왔잖아. 네네. 야, 이제 명단 발표에도 안 믿을 수 있을 것 어. 같아. 막 약간 의심하고 막 이거 이 맞아? 선수 왜 뽑았어? 진짠가? 막 이런 왜 뽑았어 이 선수 이렇게 괜히 음모론을 막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다른 그 어떤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언론이나 좀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아, 브리핑인데 진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왜 계속 흘려갖고 브리핑이 그날 있었습니다. 근데 8시랑 21시 이런데 다른 종편이나 지상파 뉴스에 한 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그게 계속 나와. 브리핑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여기 깔때기를 위원장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어. 근데 훨씬 많아요. 더 외부 깔때기가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 알기 힘들고 의도도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국이긴 합니다. 이 그리고 축구판이. 이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그 형이 얘기했던 깔때기 뿌려갖고 슥슥슥 흘린 다음에 여론전 조성하는 거 이거 옛날 방식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도 옛날 통하지만 방식이에요. 네, 옛날 방식이죠. 아니 그리고 정 회장님도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 저 뇌피셜 하나 때리겠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임시감독 돌렸잖아요. 저는 정몽규 회장은 이 정도면 나 여론도 수렴했고 만족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 큰 흐름은 돌렸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감이 없죠. 네. 네. 아니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진짜 쓴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이미 없기 때문에 근데 정몽규 회장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아스팔트를 다녔으면 지금부터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잘못하면 하나 터지고 두 개 터지고 세 개 터지면서 그게 다 정몽규 회장을 겨냥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까지 자기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시스템을 갖고 축구협회를 운영을 했으면 계속해서 아스팔트 달려갔을 거예요. 고속도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다. 이게 이슈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올해까지 임기고 사선이 시작되기 그게 때문에 제일 중요하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또 상황이 하나 그렇죠. 발생할 맞아. 수 대표팀 내부 이슈는 아니고 네. 이제 협회 이슈가 또 발생하거든요. 응.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사실 사선을 안 하고 깔끔하게 뭐 가면 깔끔하지도 않지. 그냥 가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관심이 거기서 없지. 이제, 그럼 노관심으로 변해. 정몽규 이제 그냥 대기업 회장인 어. 거지. 이제 축구 쪽에서 나가는 건데 부산 여기서 알파크 팬들만 관심 갖지 뭐. 그치. 또 거기 남아 있긴 하네. 부산 팬들이 불쌍해. 그래서 거기서 또 뭔가 하나가 딱 걸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3탄, 4탄 계속 네. 시작되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이게- 사실 봉합이 잘 됐어도 그때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요. 네. 6월에 저는 기습적으로 다시 K리그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에 사실 저는 이번엔 협회와 정몽규 회장 이하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네,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눈치를 보게끔 6월까지 K리그 팬들이 좀 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분발해 주실 필요가 좀 저는 그 있다. 트럭 하신 분이 되게 그분 결정적인 저, 영향을. 나 인정. 왜냐면 그러니까 트럭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네. 자꾸 임팩트가 없는 트럭들도 있는데 그 문구라든지 맞아. 그 정말 메시지가 되게 정확했다고 봐서 그런 거는 상당히 비싸겠죠. 그 트럭 하나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4, 50만 원 그럼 하겠죠. 뭐 일당 다 해서 하는 그 건 트럭 하신 분이 와서 계속 서 있어야 되는 서 있어야 거잖아요.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래서 그 트럭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그리고 됩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책임 본인이 지겠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무슨 권한이 그러니까 있으시다고 책임을 집니까? 그 같은 정 씨라고 그런 건가? 위원장에서 내려온 거 말고 뭐가 네, 있어?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없어. 근데 또-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답이 없긴 없어. 해. 근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러면 제가 정 회장이랑 같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정몽규 회장이랑 책임지고 내려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이해는 하는데 이분이 책임진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책임의 얘기는 정몽규 회장이 브리핑 한 번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래. 근데 그때는 책임에 대한 안 얘기가 했지. 없었으니까. 뭐 한 번 더 대중 앞에 쓸 일이 있지 않겠어요, 회장이? 있어야죠. 있죠. 정식 선임할 땐 나오지 감독 않겠어? 선임할 때 해야 돼. 해야죠. 해야지. 안 할 거. 근데 그것도 웃겨. 안할것 같기도 솔직히 해. 지금 정관상 이사회가 이제 감독 선임을 하는 건데 큰 전력강화위원회 사실 권한도 없어. 근데 그걸 왜 발표를 전력강화위에서 하고 있냐고. 자, 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붙일 거는 이런 단어가 해외에서는 어떤 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썸네일에도 썼던 이 기강이라는 표현. 그래서 특히 뭐 클럽 레벨에서도 있겠지만 대표팀 레벨에서 기강이라는 단어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번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기강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기강이란 단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되게 느낌이 안 와닿긴 한데 자꾸 기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부에서도 협회에서도 브리핑을 할 때 그들이 얘기했잖아. 그래 그래서 나는 왜냐면 오피셜리하게 확인된 적 없는 파벌을 회장이 얘기했거든요.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 공공연하게 얘기된 적 없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강은 진짜 못해. 기강은 실력에서 나온다. 결론부터 내가 기강은 실력에서 나온다. 감독이 실력이 있었으면 그 알아서 그 소위 말하는 기강이라는 게 감독이 너무 실력이 있어서 잡으면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가서 뭐 입으로 혼내고 뭐라고 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쳐야 기강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그거는 80년대 축구부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머리 빡빡 깎고 얼차려 주고 해가지고 기강을 잡는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무리뉴가 이전에는 무리뉴의 전사들이라는 표현을 했었던 선수들이 첼시 1기 선수들이었잖아요. 존병세, 체흐, 드록바, 램파드. 근데 요즘 선수들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클럽이랑 대표팀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요즘은 선수들의 화합과 선수단을 관리하는 능력의 어떤 그 결이 이전처럼 제왕적인 카리스마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대표팀은 심지어 더 가끔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이 그냥 뭐 예전 막 스타일로 야 이 새끼들아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확실한 뭐 훈련 플랜 그다음에 나만의 비전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워낙에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실력 있고 다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알아서 쫙 모인다고 봅니다. 알아서 잡혀요. 예. 뭐 소리 안 쳐도 돼 사실. 제 느낌에 그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해버지 시대 때는 해버지 중심으로 뭉쳤을 것 같아. 네. 왜냐면 그때 왜 기성용 선수가 네, 우리 나와서 그랬거든. 구자철이랑 이청용이랑. 야 맨유가 뛰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뛰냐. 그래 머리 받고 뛰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얘기했어요. 또 저희 박주호랑 얘기할 때 지성이 형은 별말 안 한다. 그냥 본인이 내가 할게. 이 한마디로 그냥 애들이 다 선수들이 지성이 형이 하신대.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사실 기강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감독으로 가져오면 확실한 전술. 야 나 믿고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해서 알지? 이게 이제 전술이고 또 협회로 가면 회장이 내가 지원해 줄게. 좋은 감독 데려와서 너네 우승하자. 나쁜 얘기들은 내가 다 막아줄게. 네, 그게 이제 기강이 요즘의 기강이지. 그 저는 그래서 쓰자면. 단어 표현을 요즘 스타일로 굳이 바꾸자면 기강이라는 단어보다는 동기부여가 좀 부들해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동기부여의 측면이라고 봐요. 크게 봤을 때. 그럼 그거를 잘해줄 수 있는 감독은 분명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기강 이거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규율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으로서 뭐 팀 내에서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해도 괜찮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뭐 이동하는데 뭐 따로 갔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난 브리핑할 제발 뭐 기강을 잡아서 대표팀에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자기들이 감독 잘 선임했으면 그거 알아서 됐고 그래, 자기들이 잘못한 다음에 왜 무슨 아니, 기강해. 아니 왜 그런 감독을 선임했냐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기강이란 단어를 좀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강보다는 뭐 원팀 단결 뭐 그런 응병력 거. 그리고 동기부여 응집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원칙이지. 얘기했지만은 결국 팀에서 이 기강이라는 게 잡히기 위해서는 감독이 한 팀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주장에게 감독이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필드 위에 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선수의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속된 플레이도 있지만 잘 따라주기를 원해 이런 걸 실어줘야 되고 그리고 감독이 흔들릴 경우에는 협회가 그걸 또 막아줘야 되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클럽에서는 회장이 박찬호 안 자른다. 박찬호 지금 10회지만 더 잘하면 더 기회 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왜 앞에 10회 좋은데? 그냥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 예. 네, 인테르가 2패밖에 없어가지고.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회 따로, 감독 따로, 선수 따로 이게 이제 아시안컵에서 좀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의 이 대표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강을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의 주체 중 하나인 협회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안 환희가 맞는 이거를 얘기예요. 뽑은 이유는 감독이 크리스만을 세워놓고 기강을 안 잡혔다고 얘기하고 기강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거 넌센스 아니냐. 어불성설이죠. 네, 말도 안 그 돼. 말도 안 얘기예요. 되는 거죠. 네. 좋은 감독 아니 그럼 예를 들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클롭이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안 나왔죠. 어디서 감독 7년 쉬던 사람 그 전에도 감독 커리어 다 엉망이었다는 사람 데려온 다음에 그 사람이 거지같이 운영했는데 괜히 선수들이 기강 어쩌고 그러는 게 얼마나 웃겨. 아니 감독이 한국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도 그래야 없었던 뭘 사람 기강- 선임한 다음에 왜 협회는 그 나온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K리그에 이제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예. 만나보면 알겠지만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포항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안이 엄청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역시 스틸. 막 김기동 감독이 막 선수한테 막 윽박 지르고 그런 화를 타입 안 아니잖아. 내. 근데 맞아. 확실한 플랜을 가지니까 선수들이 그냥 알아서 조금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막상 보면 무섭잖아. 엄청 밝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큰형 리더십. 근데 그게 기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네. 사실 그 선수단 사이에서 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모든 선수들이 다 친할 수는 없죠. 근데 거기 만약에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감독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되죠. 네. 근데 이번에는 감독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김기동 같은 감독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선수들도 아우를 수 있는 현대형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 거지. 아 근데 예전 소위 말하는 그 뭐 대표적으로 뭐 무리뉴 감독이나 예. 콘테 감독이 그런 예로 나오는데 다 인텔 그런 감독. 사람 아래서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왜 나가? 아니 근데 이제 그 무리뉴 콘테는 나쁜 것만 뽑아서 기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십성으로 좋으니까. 왜냐면 진짜 무리뉴가 그렇게만 행동했다면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아, 거기까지 못 가지. 이게 차갑고 뜨겁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팀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으면 라커룸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리뉴 감독 얘기할 때 팀 밖에 적을 만들어 놓고 팀을 더 응집시키는 힘이 잘 됐을 있었다. 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했잖아요. 물론 그러다 이제 갑자기 포그 바이러스도 했지만. 네. 그리고 퍼거슨 감독 그 축구하고도 찬 게 정말 이상하게 불운하게 뭐 베컨 맞고 나간 적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나중에 결국 밝혀졌죠. 그게. 네.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크리스만 감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감독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성적 안 나온 거는 쟤와 제가 싸워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아니 크리스마도 그거지. 아 그치. 쟤네들 때문이네. 역시 나는 대단해. 아유. 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기강을 가져온 이유는 그냥 뭔가 이제는 이 이슈가 한 챕터가 끝났잖아요. 황선홍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단어들을 제가 좀 봤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다가 제가 하나 한번 선정을 해본 겁니다. 네.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팀으로서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다 개개인이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확한 플랜만 제시해주면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그럼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번에 네. 강화위든 뭐 협회에서 이제 나중에 브리핑 해야 되는 순간에 나와서 스피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스피치 능력이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소통과 이야기와 질의응답이 좀 잘 되는 분으로 좀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단어 선택이 너무 이게- 아슬아슬해. 예, 왜냐면 이거 요즘에 특히나 단어 하나 차이로 우리나라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네, 말 많이 맞아요. 하잖아. 근데 이거를 잘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어정쩡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주고 누군가를 공격당하게 만들고 그게 의도가 아니라면 잘 말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예. 자, KFA 이렇게 얘기 좀 해봤고요. 자, 이제 K리그가 또 개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울산과 포항 경기가 개막전이고 그거는 지금 보니까 제이랑 쿠팡이 현장을 가는 거죠. 네. 동해안 더비니까. 예, 형은 그러면 경진 선배랑? 네. 예, 저쪽은 한준이, 한현님이랑? 배성재, 어. 네. 2명? 네, 두 명으로. 모르겠습니다. 쿠플픽에 누가 더 아, 추가되는지 또 잘 쿠플픽은 또 약간 네. 약간 그 뭐 초대 희극인 손님 분들이나 같은 거.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뭐 혹시 왜 이분들이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뭐 그런 건 없나 봐요. 일단은 아직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경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오늘은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오늘 수요일, 네. 내일 이 환자지랑 성주랑 주원이 형이랑 그 찍은 K리그가 내일 프리뷰성으로 올라가요. 예, 프리뷰성으로. 저도 이름 좀 불러주시죠. 그 캐리그 해설위원 자격으로 아, 나갔는데. 화는 앞에 붙었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환자지.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할 때는. 그냥 부를 예, 때는 예, 예. 나 부를 때는 마음대로 부르는 아, 건데 네네네네. 나보는 약간 이제 난 김환이라고 한 줄 알았어. 캐리그 해설 자격 갔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예. 너무 안 맞잖아. 강성준은 그래도 강성준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 안 했잖아. 그냥 입에 붙었구나. 입이 붙어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거기 이제 내일 프리뷰성으로 올라갈 네, 거고. 네, 네. 한 시간 반 찍으셨나요? 1시간만 찍었는데 조금 가볍게 찍었어요. 아, 그래? 너무 딥하게. 왜냐면 개막하고 나서 딥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뚜껑을 안 열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데 오늘은 외국인 선수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순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구단별로 선수를 쫙 체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선수 쿼터가 좀 바뀌었죠. 네. 네.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 아니야? 계속 바뀌고 있죠. 네. 시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최대 4명까지 출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플러스 원의 개념이 있어요. 네. 아시아 쿼터 개념이 있고 그래서 3+1. 내년부터는 그냥 국적 상관없이 그냥 네 명. 네. 제가 볼 때는 한 5명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추후에. 예. 그게 결국에는 AFC랑 이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얘기가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 추춘제도 네. 그런 느낌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이 J리그 쪽에서 외국인 네. 선수를 많이 쓰고 있고 J리그가 AFC에 또 맞춰가고 있고 AFC가 또 이제 K리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발 그 협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해야 건설적으로.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만 또 계속 따로 놀기도 어려운 실정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되고 팬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협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 리그는 연맹이 주관하는 거긴 네. 하지만 그래도 AFC랑 협조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협회가 나서서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 아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K리그를 얘기를 하고 야 이게 추춘제가 맞아 춘추가 맞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한번 잘 해보는 게 사실 히든볼에서 원래 그런 얘기 하자고 많이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원론이 안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 하여튼 네, 다시 돌아와서 전북부터 보겠습니다. 전북은 페트라섹, 나나보아테인, 티아고, 그다음에 에르난데스, 비니시우스. 예. 야 이름은 다 네. 이름은 진짜 죽인다. 뭐이 축구력들이 이름 뭐 축구력들이 훌륭하네요. 예. 그러니까 티아고, 에르난데스, 비니시우스를 영입한 거죠. 신입생 이제 3명 있습니다. 네. 누가 좀 더 그 기대가 되시나요? 근데 다 답이 좋아요. 다 답이 나온 선수들인데 네. 비니시우스 일단 이름 한번 꽂혔고 키가 188이래. 근데 윙어래. 근데 브라질 선수들은 대부분 브라질 리그에서 뛰다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콜롬비아 리그랑 바레인 리그에서 뛰다 왔어요.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가.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조금 약간 좀 안 풀어서 샜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원래 그 전북인데 입장에서는 전북이 사실 과거에 윙어로 워낙에 유명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티아고하고 에르난데스가 워낙에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특히나 에르난데스 뭐 기대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티아고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 하나 그럼요. 받으니까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전북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월등히 외국인 선수 덕을 볼 것이다. 영주 형한테 그럼 묻겠습니다. 그 팬들 사이에서 전북 울산의 우승 구도 물론 네. 여기에 서울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만 네.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나요? 전 울산이 유리하다고 봐요. 여전히. 네, 여전히. 그거는 페트레스 감독을 못 믿어서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저는 그 이번 K리그 프리뷰 방송을 어디서 했는데 네. 울산이 전력 누수가 있긴 있어요. 밖으로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 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긴 있지만 영입을 그만큼 또 잘했고 거기다 이제 홍명보 감독이 리그 2연패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변수는 뭐 서울이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 요거 하나와 대표팀 정식 감독이 누가 될 것이냐. 그 여기에 대해서 환희 형도 이 홍명보 감독이 약점이 될 수 있다면 갑자기 대표팀 감독으로 굴려가는 거. 이거에 대한 걱정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뭐 더 좋은 감독도 영입할 수 있지만 울산이 어쨌든 나가는 순간 중도 변경이잖아. 그냥 가능성의 문제지. 그건 흔들리기 진짜. 때문에 그치. 뭐 그러는 이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일단은 저는 전북이 할만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 외국인을 완전히 이제 그 정말 믿기 힘든 외국인들 비싸지만 그걸 다 어떻게 정리했지 애들 다? 이게 사실 정리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또 연봉이 한다면 하는 팀이야. 연봉이 꽤 근데 지금 하나 페트라색 정리를 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 쓸 생각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K리그에서 장신이 뭔가 약간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야. 이 정도 미네치도 장신이- 핫했다가 바로 좀 잘된 케이스 잘 없죠. 네. 말콤이 몇이었지? 98? 97? 이미 다 안 될 거야. 그럼 그 정도구나. 근데 말컴은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제외하면 2m 육박하는 장신들은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저는 이제 티아고하고 에르난데스 영입하는 거 보면서 전북이 과거처럼 리그에서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와서 원래 다른 팀들이 쓰는 방식대로 쓰기만 하더라도 전북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오히려 현지에서 데려온 외국인 선수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전북은 많았기 때문에 이 선택 자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비니시우스까지 그냥 정말 딱 반타작만 한다 치면 그러면 대박이지.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어쨌든 나을 거고 그다음에 페트레스코 감독도 어쨌든 이번에는 자기 계획하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팀을 쭉 구상해서 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에이 그렇게는 아니겠지. 라는 좀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저기 어디 아무리 그 한국 리그가 첫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전에 이제 축구를 아예 못했던 감독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전북 이렇고 포항으로 갑니다. 네. 자, 포항은 신입생 이제 둘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오베르다냐 완델손이 있고요. 꽤 인상적으로 보이는 조르지 아 조르지. 괜찮던데. 그다음에 아스프로. 네. 근데 포항은 외국인 선수가 나간 걸 생각해야죠. 잭하고 그랜트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지금 조르지하고 아스프로가 영입된 거잖아요. 네. 근데 조르지가 괜찮긴 한데 네. 과연 잭하만큼 해줄 수 있느냐? 이거 장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리그 1에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게 리그 2랑 리그 1에서의 경쟁이 또 다른 다르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리그 2에서 보여줬던 그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여기서도 또 똑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 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 형이 조르지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 잘해. 네. 잘해요. 잘해. 근데 2부에서 근데 리그 2에서의 수비수들의 수준이라는 거는 솔직히 리그 1이랑은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 앞에 있는 오베르단과 완델손은 워낙에 좋으니까. 여기는 뭐 이미 네. 검증된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오베르단 완전 영입은 네. 너무 정말 잘한 잘하는 선택이고. 선택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랜트, 제카 빠진 게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외국인 명단 그쵸.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오히려 포항은 이제 그거죠. 감독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박태하 감독. 박태하 그거에 감독. 대해서 이제 네. 얼마만큼 이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뭐. 그렇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어느 정도 하려나? 근데 전임이 너무 잘해놔서 그러니까 되게 부담될 저는 거야. 그거를 뛰어넘지는 절대 못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왜냐면 스쿼드가 약해진 건 그치. 사실이니까. 이건데 우리는 감안하지만 포항 팬들은 그렇지 않- 그런 걸 전혀 본인이 서포트하는 클럽은 또 이게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줄 수는 있겠지.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외국인 선수 얘기도 했지만 포항의 선수단이 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럼 감독은 또 바뀌었어요. 그럼 김기동 감독이 구실점 역할을 해줬었는데 박태하 감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박태하 감독이 포항 레전드긴 하지만 그죠? 그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타팀 상황을 봤을 땐 스플릿 A와 B 사이에서 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사나 그래서 AB 근방 어딘가. 네, A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B로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한 순위 예측. 오늘 순위 예측 없는 날인데 한번 가봅시다. 영주형만. 우리는 안 아니, 하는 아니, 거라서. 제가 오늘 네, 편집점을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좋아요, 아주. 포항 네. 6위 아니면 7위다. 오케이. 자, 다음 대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오늘 일정은 제가 이거 끝나면 올릴 텐데 이번 주에는 주원이 형이 대구 김천 경기를 입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에드가, 세징야 한국 사람 같다. 그다음 바셀루스, 벨톨라에다가 요시노 쿄헤이. 네. 요시노 코에가 합류한 거죠? 네, 맞아요. 한 명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요시노 쿄헤이가 두 선수의 나이를 보니까 이제 참 세징야 89야. 근데 애들가 87, 89잖아요. 그럼 이제 이들이 좀 늙은 네.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어서 네. 조금씩 하향세가 나오고 있고 세징야도 부상이 좀 네. 잦아졌잖아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데 이 선수들을 바꾸기에는 또 부담스럽다. 부담되죠. 네. 너무 크죠. 이 정도 대박 칠 만한 선수를 다시 젊은 선수 데려오는 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 냉정하게 둘 다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다 올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에드가 같은 경우는 너무 성실하고 너무 태도도 좋고 마인드도 좋지만 87년생 쉽지 않죠. 그쵸. 사실. 이제 네, 쉽지 네. 않죠, 사실. 이 요시노 쿄이 어떻대요? 어느 정도일까?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요코하마에서 뭐 24경기 정도 뛴다면 그냥 중간 딱 하고 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알기 힘들고 일단은 이 3+1 출전이기 때문에 한 명이 이제 쉬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벨톨라도 아마 뭐 에드가 세징야를 좀 관리해주는 그렇죠. 어떤 운영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셀루스는 되게 이제 좀 애정이 가는 친구거든요. 잘할 때와 못할 때를 넘나드는 아주 재밌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작년에 또 점점 올라가더니 마지막에는 막 약간 맞아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되고 벨톨라는 뭐 무난하게 하는 타입이라서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에드가 선수하고 세징야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이제는 부상은 거의 상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바셀루스 선수나 벨트라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출전 시간 자체는 꽤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 출전 가능이 3+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시노 코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컨디션만 괜찮다면 뛴다고 봐요. 이건 무조건 선발로 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시노 코에이, 그러니까 일본 미드필더 스타일들이 오히려 대구에게는 좀 어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 빌드업 했을 때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도 맞아 들어갔던 케이스들이 없는 게 네. 아니고. 그렇죠. 자, 대구 봤습니다. 그다음 광주 봅니다. 자, 아사니 베카 포포비치의 가브리엘 빅톨 그리고 브루노 올리베이라까지. 아직 오피셜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뭐 나을 거 아닌가요? 뭐 거의 왔다고 예. 하는데 팬들 오피셜 근데 뭐 와야 오는 거니까. 그렇지. 뭐 네. 발표를 해야 발표가 네네네. 되는 거니까. 일단 아사니가 여름에 유로 2024에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알바니아. 한 달 정도 뭐 그때 우리 리그가 한여름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 잠깐 모르겠지만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조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선수의 면면은 모르겠지만 빅톨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빅톨. 네,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195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정효 감독이 지금 외국인 선수를 되게 많이 영입한 편이잖아요,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도 증명을 해야 되는 무대였고, 왜냐면은 K리그 1의 광주를 이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지는 그죠. 몰랐으니까. 근데 지난 시즌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도 사실은 증명해. 네. 왜냐면 2년 차니까. 네, 2년 차니까. 2년 차는 또 달라.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난 시즌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지가 또 이번 시즌으로 판명이 되잖아요. 만약에 올해 판명되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거는 끝이죠. 완벽한 좋은 감독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광주를 지금 빅토리 훈련장에서 한번 쫓겨났대요. 왜? 너무 왜? 못해서요? 너무 못해서? 나가 너 나가 있어. 아니 말안 있어. 들었겠지. 이렇게 뛰기로 했는데 저렇게 뛰었겠지. 아, 그렇지. 여하튼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많이 영입한 거는 아마 올 시즌에 대한 그 플랜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광주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다가오는 AFC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를 임하는 스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광주를 상대한 다른 팀들 몇몇 팀들을 제외하고 다른 팀들은 이번 시즌에는 그 격차는 많이 줄여야 돼요, 솔직히. 1년 봤잖아. 광주가 어떤 스타일의 그죠? 축구를 하는지 1년을 봤잖아요. 1년을 봤으면 거기에 대응책들은 난 각 팀마다 나와야죠.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 뭐가 됐건 간에. 같은 스타일로 빌드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래 니네 공을 돌려라. 우리는 절대 끌려 안 나간다. 이렇게 하든가 뭐가 됐든 간에 하나씩은 저는 감독들이 그러니까 다른 팀들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리그 1에서는 앞으로는 이정효 감독 같은 스타일의 감독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리그조차도. 그러면 그런 팀의 감독들은 K리그에서는 이젠 좀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게 광주가 공 만지면서 플레이하잖아요. 많이 소유하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 소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마 되게 그거 중요해요.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네. 스카우팅이 잘 됐으면 뭐 티모나 아론이나 이런 빠진 선수들처럼 할 텐데 또 이제 막상 와 보니까 아이고 발 밑이 엉망이네. 아이고 이러면 이제 내가 볼 때 아예 지금 지금부터 큰일 나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부터 제외됐을 수도 있어. 맞아. 지금부터 아예 뒤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 어리는 축구를 못한다 그러면 애당초 빼는 게 나으니까. 자, 그다음 서울 갑니다. 뭐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윌리안은 그대로고 거기에다가 린가드는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술라카. 네, 예, 이라크 이 선수는 대표팀. 뭐 또 이번 아시안컵 덕택이 좀 본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카나니냐 술라카냐 뭐 말이 예. 많은데 결국 이제 술라카로 된 것 같아요. 카나니도 좀 올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저는 카나니 선수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야 김기동 감독이라면 저 카나니 저희 이란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센터백인가 올라가가지고 공격 가담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 센터백들의 공격 가담 여부, 오버래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변수로 작용하는 거여서 좀 그것도 기대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술라카 선수한테도 그런 역할을 맡겨볼 수도 있겠죠. 저는 오히려 서울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외국인 선수는 일류첸코 팔로세비치라고 생각해요. 기존- 링가드가 아니라. 기존 자원. 네, 김기동 감독이 오고 나서 링가드는 별거 아니다. 네, 포항 시절에 아니. 예. 네네네. 네. 링가드를 눈여겨보죠. 아, 예. 링가드는 대스타지만 네. 일류첸코하고 팔로세비치가 부활할 수 있느냐. 팔로세비치는 뭐
나름대로 2인분 해주고 있었지만 일류첸코는 계속해서 득점력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류첸코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선수 개인 폼도 폼이지만 김기동 감독이 이들을 팀적으로 어떻게 살려내는지도 좀 봐야 맞아요. 되니까. 근데 사실 제일 기대되긴 해요. 이게 링가드도 링가드인데 K리그 팬들이 가지고 있는 김기동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그렇죠. 같아. 어떻게 소울을 다시 살려놓을까? 난 너무 재밌는 게 아시안컵에서 뛴 선수를 FC 서울이 어떻게든 센터백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치. 왜냐면 사실 거기가 되게 노다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은근히 뭐야 쟤 왜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 많이 데려올 있어요. 수 있네 이런 선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그 선수가 어느 위치고 그 나라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름이 그 타지키스탄 수비수도 이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란 대표팀에 이렇게 이라크 대표팀이 하니까 서울이 제대로 한번 아시안컵 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울은 뭐 기존에 이제 좀 그 서울도 어쨌든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선수 영입부터 감독 선임까지 해가지고 뭔가 체계가 없고 되게 어수선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조금 그래도 정비돼가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정비돼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확실히 좀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강원은 지금 신입생이 일본에서 넘어온 카미야 유타 하나예요. 네. 저거 그 되게 털이 그 사진 보면 장난 아니야. 약간 그 김기방 씨 같던데. 약간 배우 느낌도 나고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할 것 같아 느낌. 네. 되게 특이하게 보여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브라질 사총사와 강투지 씨 이렇게 강투지 있습니다. 네. 아 나는 중계할 때 강투지를 못 부르겠는 거야. 아, 약간 민망해서. 왜? 민망해. 민망해. 그 민망해 모르겠어 나 그냥 하긴 하는데 그래. 약간 할 때마다 약간 움찔움찔해. 이 카미야 유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으신 거 있나요? 아니 그 강원이 네.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대요. 그 지현이 형 지현이 형이 좀 따르면, 얘기를 좀 들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올 시즌은 가브리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그렇죠. 가브리엘이 해결사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외국인 선수들이 전형적인 윙어는 없다는 게 좀 고민이 되고 있다. 약간 이제 윙포워드나 포워드 계통으로 있으니까 전형적인 윙어가 없다는 게 좀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미야 유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현이 형 이야기니까. 그렇죠.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현이 형 얘기니까 지금 영재 형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안 맞는 게 있다. 네. 지현이 형 지금. 아하. 지현이 형은 티르키예까지 갔었으니까. 직접.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네. 이번에 갔다 왔어. 그래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눴대요. 한번 지현 형의 여러 가지 그거를 좀 믿어보고 네. 강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보고 있습니다. 제주로 갑니다. 조나탄이랑 헤이스 있고 거기에 탈레스, 이탈로 둘. 나는 이름이 별로야. 이름이 별로야. 이름 별로야. 수원이 형이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이름이 좀 각 안 나온다고? 이탈할 것 같다. 성명학 따지는 건 아닌데. 어디 이탈할 것 같고 어디 탈날 이름이 것 안 같고. 좋아. 똑같이 얘기했어 수원이 형이. 나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래. 자, 탈레스는 이제 윙어고 그다음에 이탈로는 중앙 미드필더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신장이 꽤 좋네요. 190의 중미라서 뭐 어떤 스타일인지 너무 궁금해. 열어봐야 돼 이런 거. 네. 근데 제주가 외국인 뭐 유리 조나탄 헤이스 정도면 그냥 중간 정도잖아요.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근데 제주도 외국인 대박난 지가 좀 됐지. 제로소 이후로 네. 없어가지고 조금 탈레스 이탈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스카우팅 시스템에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탈로가 이탈하겠는 게 아니라 내부 평가가 좋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거 외르던보다 좋다고? 덕현이한테 좀 봤나? 근데 그 아시잖아요. 우리도 가봤잖아요. 그 외국인은 반타작이야. 맞아. 그래, 몰라. 맞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히든원정대 한참 환희 형이랑 주원이 형이랑 갔을 때 그 맨날 그거 맞고 와요. 전뽕. 전줄련뽕. 맞고 하고 야 얘 우승이다 막 이런 다음에 개박살 나고.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은 좀 뚜껑 열어봐야 돼. 네. 실전해봐야 돼. 이탈로는 키 큰 중미 수미. 그래 이탈로가 오베르단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냥 와.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니까 궁금하다. 근데 오베르단보다 나으면 리그 씹어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 잘하는 거죠. 아니 그 중미 보고 수미 보는 선수가 그 정도로 빌드업도 해내고 그러면 이 선수는 키도 190이나 되니까 수비력이랑 제공권도 있다는 소리 아니야? 야. 이거는 그거 완전체 아니야 완전? 열어봐야 돼.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인천 손변의 인천입니다.
무고사, 날브리지, 은포크랑 제르소는 그대로 그리고 요니치가 돌아온 요니치가 거죠. 돌아왔다. 네. 예. 문제가 나이가 다 비슷해요. 이제는 네. 나이가 되게 명섭이 친구예요. 92929191. 네. 요니치는. 근데 사실 인천은 외국인 선수가 나쁘지 않잖아요. 기존 그죠?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 뭐 변화를 크게 깨하는 것보다는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뛰었던 선수들이 돌아오는 게 약간 뭐랄까 낭만을 좀 불어일으킨다고 해야 될까? 모고사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이번에 요니치도 그렇고 근데 약간 나이가 확실히 좀 우려가 되긴 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조금 꺾였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긴 하거든요. 지금 나이들이 보면은 은포크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 약간 나 약간 힙한 느낌이라서 젊은 좀 느낌이었었는데 로콩가 가면 99 정도 돼요? 동생이? 로콘가 9군가 그래. 나이 차이가 꽤 나네. 좀 나는 거지. 로콘가 와. 근데 이제 낭만도 좋지만 낭만이 꼭 그 활약으로 이어지지 그럼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낭만은 낭만에서 끝나는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천 올해 어떨려나? 그 수비진도 나이가 많아요. 김원일과 함께 뛰었던 권한진, 오반석, 그렇지. 그 라인이 나이가 많은데 노장 라인이지, 여기도 우리가. 또 델브리지도 델브리지 나이가 나이가 있지. 30대 넘어가면서 요거는 약간 관리도 필요하고 젊은 수비수가 좀 나와서 좀 중용된 한 명 정도는 3백을 쓸 거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대전으로 갑니다. 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론 그리고 호사. 이 친구는 되게 다양한 데서 뛰었네. 호사 좀 궁금하다. 야 호사가. 호사, 우크라이나, 키프로스, 그리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중국. 야. 이게 월드 투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소위 말해 다 용병으로 뛴 거잖아요. 완전 선수 용병이지. 생활을 진짜 거의 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돌 것 같은데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아니 그래도 적응은 뭐 빠르게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해외 리그 경험이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던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이지. 네. 근데 대전이 그리고 사실 그 하나은행이 이제 인수한 이후에 외국인 선수를 못 뽑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대전은 비교적 잘 뽑은 네. 편이어서 그래서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레안드로가 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레안드로 진짜 K리그에서 이 정도 그래. 뛰었으면. 나 생각보다 포인트가 많긴 하네요 어. 지난 시즌. 근데 골이 너무 적으니까. 레안드로가 전형적으로 얘가 약간 세탁기를 잘 돌리는 스타일이 있어서 얘는 결국 전성기는 서울에 있을 때야 그냥. 레안드로가 조금만 하면 잘해주면 괜찮을 것 같긴 좋은데. 한데 좀 그래. 저는 이제 선수 개인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레안드로는. 네. 예. 잘 써야지 쓸 거면 데리고 있을 거면. 뭐 우리가 외국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논외긴 합니다만 대전에서 이수민이 어떻게 쓰일지도 좀 궁금하고 미드필더 라인 조합이나 그렇습니다. 자, 울산입니다. 마티나단 그대로 루빅손, 보야니치, 그다음에 아타루 있고 여기에 마테우스, 네. 그다음에 켈빈. 이거 마테우스가 얼마나 잘해줄지가 매우 중요해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점에 있어서 클린스만이 우리 대표팀에 계속 있었으면 울산 경기 보러 갔다 마테우스를 한번 좋아하는 그림 아 한번. 그리고 사우나? 네. 이름이 너 맞다. 이름이 마테우스야 막 이러면서. 야너 이 새끼 네가 마테우스야 이렇게 한번. 울산 경기 안 갈 걸. 마테우스 때문에 안 간다. 어쨌든 수미. 네, 수미가 영입된 게 상당히 궁금하고 어떻게 쓸지. 여전히 지금 수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긴 하거든요, 고민이지, 울산에. 고민. 네. 계속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결국 후반기에 박용호 선수 나간 다음에 그 공백을 결국 못 메꿔가지고 결국에는 후반기에 경기력 전체가 그냥 좀 안 좋았었던 그런 게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랬죠. 올해는 어쨌든 뭐 이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을 했으니 그럼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데뷔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테우스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수 밸런스가 좀 맞아 떨어질 그쵸. 것 같고 보야니치 같은 경우에는 패스 패스 루트를 너무나 잘 보고 패스를 잘 해주지만 그에 따른 수비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좀 지난 시즌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써야 되는데 또 앞에 김민우가 중용받을 것 같은 느낌이. 뭐 김민우 왼쪽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네. 보야니치를 데리고 있는 건 이유가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출전수가 적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총용처럼 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고 있을 때 보야니치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 들어가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공격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사치스럽다. 이 외국인 선수를 그렇게 이제 서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근데 울산이 좀 그래요 전체적으로. 마틴 아담도 반밖에 못 맞아, 뛰고 맞아, 맞아. 루빅손도 사실 어. 뺐다가 맞아. 넣었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진짜 되게
사치스러워. 나 약간 울산 중계 가면 외국인 약간 눈치 보인다? 왜냐면 너 못 뛰고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이 출전 시간이 아예 못하면 할 말 없는데 잘하는데 이렇게 출전 시간이 계속 그치, 많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약간 나올 때 표정을 계속 봐. 어떤 표정으로 나올까? 천천히 그냥 나. 마틴 나 헝가리 국대인데 나 유로 나갈 수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주민규가 있기 그치. 때문에 앉아 있고. 딱 느낌이야. 어제 주민규였잖아? 그러면 그 다음 마틴한다. 이게 약간 그 공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팬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옛날에 벤제마 이관인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관인이 나갔잖아. 나갔지. 아니 근데 한번 외국인 선수 라인 이렇게 보면 바코가 나간 자리에 켈빈이 영입된 거잖아요. 네. 켈빈 클라인. 그래서 이 켈빈의 활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바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풀로 6명을 채운 건 너무 든든하지만 또 이러면 선수 관리도 잘해야 된다. 출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테우스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원두재 돌아오죠. 여름에 네. 여름에 그럼요. 돌아오죠. 네. 뭐 그거까지 좀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네. 자, 그다음에 수협입니다. 아 근데 원두대는 근데 내가 많이 잘해야 됩니다. 그건 그래. 솔직히 상무에서도 네.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리그 2였기 때문에 뭐 조금 어쨌든 동기부여가 덜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훨씬 좋아져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된다. 네. 네. 자, 수원FC는 잭슨, 잭슨 말고는 트린다지, 네. 몬레알, 이름. 이름 모르네요. 그다음에 아르한. 원래 K리그도 약간 유행 타고 흐름 타는 게 있어요.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뭐 K리그 2에서 닐손 주니어나 이런 선수들이 활약이 뛰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오베르단이 포항에서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브라질 출신의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울산의 마테우스도 그렇고 지금 수원 FC의 트린다지도 트린다지. 그렇고 트린다지가 마테우스 트린다지야. 그래서 마테우스 안 했나 보다. 트린다지를 마테우스 트린다지. 마테우스가 많네. 원래 없었으면 내가 볼 때 마테우스다. 괜히 클린스만이 나간 게 아니네. 근데 마테우스라는 이름이 좀 많긴 많아요, 네, 사실. 어쨌든 이쪽도 이름력은 몬레알 잭슨 다 좀 그런데. 좋아. 예. 나 아르한 나와서 롱스로인 던졌으면 좋겠어. 궤적이 레프트백이죠. 현장에서 봤는데 장난 아니야. 아름답게가 그래? 약간 그냥 있잖아 그 축구 발로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하면 약간 멋있어 약간 재밌잖아.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나오면 약간 팬들도 약간 재밌겠다. 환호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기대돼. J리그에서도 이 동남아시아 쪽 시장을 많이 보고 그죠? 영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런데 지금 뭐 도쿄베르디에서 아르한 선수 영입한 거 이거 분명히 수원 FC도 마케팅 효과가 분명히 있을 보려고 겁니다. 하겠죠. 갔잖아요. 인도네시아로 갑자기. 그래. 그것도 뭐 말이 좀 있더라고. 가네마네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2월 초인가 훈련 가가지고 마케팅을 하네마네 하다가 와 인스타 팔로워가 700만이래. 인도네시아의 대표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맞아요. 팔로워가 높구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와. 아스나위 때문에 우에스나위 때문에 우리는 안산이 일단 효과를 한번 그지. 받고 그다음에 전남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래서 이것도 수원 FC도 아마 좀 기대를 할 거예요. 자꾸 그 때문에. 류청이랑 여기 인도네시아 선수들이랑 마팔돼 있어가지고 팔로잉돼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 연관되면 뜨잖아요. 자꾸 그 인도네시아 선수들 나와? 또 내가 아시안컵에 가 있으니까 한 번씩 검색을 해봤나 봐. 그치. 선수 정보 때문에. 근데 와 팔로워가 그냥 엄청나구나. 연예인급이야 다. 다 연예인이고 엄청 피드도 화려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청영 좋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왜? 말레이시아 경기 현장 리액션 그 영상 올렸잖아. 3대3. 그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봤어? 시청자 비율이 65%가 말레이시아야. 와. 한국 사람들은 청이 형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류청 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따지면. 근데 청이 형이 동남아 쪽에 형 잘생겼잖아. 먹히지. 그래서 제가 피부톤도 약간 까매가지고 먹혀. 그쪽으로 돌려. CJ팀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네. 청이 형이. 그래서 내가 초반에 여기 이분 중국이랑 인도네시아 혼혈인 거 아시죠?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중국계 인도네시아 류청 이거 느낌상. 근데 진짜 믿었어. 류청. 하도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니까 청이 형 동남아로 보내자. 아니 거기 본인도 거기 가는 거 좋아하더만. 엄청 좋아하죠. 와 이스타 TV 동남아 지부장 뭐 이런 거 시켜줘요. 좋죠. 그래서 네. 뭐 또 형이 영업이나 뭐 이런 거 해오시면 동스타 TV예요. 동남아에서 동남아 또 사람 많고 그래서 네. 미래야.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인가 3억인가 3억 아니야? 엄청 많아. 팔로워가 많을 수밖에 그럼. 없네.
그렇습니다. 청이는 보내야 되겠다 반드시. 네. 청형은 중동도 좋아해요. 그래? 그걸 종합해 봤을 때 청형 한국에 집에 있는 게 싫은 것 같아. 그럴 가능성. 아 근데 엄청 막 아내 위한 척하잖아. 막 와 와이프 기다려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아니 제가- 아니 아들 얘기를 많이 하지. 사실. 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청형이 형수님한테 뒷목 잡혀갖고 끌려가는 거를 예전에 백화점 와인 매장 앞에서 봤어요. 이것도 나 100번 들었거든, 나 이것도. 저는 청이 형 집 무서워요. 갔는데 청이 형 집 갔는데 청이 형이 와서 또 이제 막 질문하잖아요. 한 질문 3개 하면 네. 하나 정도 답해줍니다. 네. 유청 그리고 거기서도 선글라스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두 번 주워줬습니다. 네. 괜히 카드를 흘린 게 아니라. 아 지금 다 솔로죠. 네. 그건 낯설지가 않아요. 아, 네. 형도 동남아 쪽으로. 아니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디든 보내주면 네네. 네. 네 반드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캠핑 취미 가지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17시에 이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